자, 오늘은 9월 12일자 검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9월 12일 날 검사 결과입니다. 자, 단백질, 알부민,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죠. 뭐 영양실조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체중은 많이 빠졌죠. 원래 거의 90kg까지 갔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60kg에 이제 멈춰 있으니까 거의 30kg 가까이가 이제 빠진 겁니다. 몸이 많이 힘들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많이 얇아져요. 단백질을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헬스장에 가게 되면 이제 중량을 친다는 표현을 하죠. 중량을 친다라는 것은 맨몸으로 운동하지 않고 어떤 설정해 둔 무게를 들고 내리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중량 운동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단백질을 거의 최소화로 먹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감량이 되면서 그런 어, 중량 운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투석을 하지 않는 상태이긴 하나 일반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생존만 하는 생활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알부민, 글로불린 B도 뭐 다 정상이죠.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총 콜레스테롤은 이제 예전에 1월달 금년 1월이죠. 금년 1월에 164까지 찍었다가 160, 150, 130, 현재는 130까지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4월 11일 날 투석을 다시 공고받았다고 이제 설명을 들으셨죠. 자, 투석을 공고를 받았던 4월 11일자 사후체 여과율이 11%까지 또 떨어졌죠.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일반식을 끊고 안전식단을 섭취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일반식을 먹었을 때가 영양분이 더 많았겠죠. 영양분이 많다는 건 뭐예요? 많은 걸 섭취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안전 식단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최소한의 식량만 섭취를 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4월 달에는 161, 5월 달에는 65, 6월 달에는 56, 7월 달에는 39, 8월 달에는 30, 9월 달에는 33,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이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사들은 이걸 보고 아,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졌지? 뭐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자신의 검사 기록을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이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ST, ALT, ALP 이제 이런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의 간 기능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수치가 튀게 되죠. 정상을 벗어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간 기능 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제 상황에서는 다 정상으로 나오죠. 이게. 그래서 특별한 브리핑이 없다. 자, 혈당이 중요하죠, 혈당. 혈당을 봅시다. 혈당을 봐도, 90대 후반. 지금 이제 90대 중반으로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그냥 뭐 무난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혈중 요소 질소인 번수치죠. 번수치. 번수치가 이번 달에는 자, 정상 수치가 23인데 24.4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축하해야 할 일이죠. 기뻐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은 이제 제가 말기 5기잖아요. 그렇게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안전 식단을 해서 안 먹었기 때문에 번수치가 좋아진 것이지, 제가 일반식을 먹으면서 번수치를 이렇게 좋게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좀 공부를 해 보셔야 돼요. 번수치에 대해서. 그래서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번수치가 24.4포인트면 좋지 않은 수치지만, 말기 환자에서 24.4포인트가 찍혔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다. 하지만 크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식사를 했으면 번수치가 월등히 높아졌겠죠. 지금은 투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된 식단, 특히 혈중 요소 질소를 결정짓는 게 바로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유산에 분해가 되면서 생겨나는 물질이 바로 요소 질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안 먹게 되면 번수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자기가 안전 식단을 쭉 잘했어도 검사 2, 3일 전, 검사 당일날 어때요? 족발이라든가 고기를 먹으면 번수치가 급격히 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수치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왜곡이. 25일 동안 안전 식단을 잘 하다가 검사 며칠 전에 고기나 갈비나 족발을 먹었다. 그러면 안 되죠. 검사가 수치가 왜곡이 돼 버리니까. 어쨌든 번수치는 말기 환자가 적당히 한 25에서 35 정도가 유지되면 그나마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레아티닌이 자 5.22까지 투석을 공고받은 날이 4월달 5.22였는데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4.63, 4.11, 7월달에는 4.29, 8월달에는 4.27, 이번 달 9월달에는 3.94까지 이제 결국은 3을 찍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또 한 1년간을 방황을 하다 보니까 신장이 더 망가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리아티닌을 추정을 해서 이제 457 여과율을 추정을 하잖아요. 자, 이제 4월 달에 11%였는데 5월 달에 13%, 6월 달에 15%, 7월 달에 15%, 8월 달에도 15%, 여기 이번 9월 달에 16%까지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22%까지 찍었었잖아요. 말기에서. 근데 제 예상으로는 제가 좀 더 노력하면 한 22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7, 8%까지는 잘하면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가 찍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동물 신장 이식이 할 수 있는 때까지 한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18%까지 찍게 되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투석하지 않고 어떻게 한번 버텨볼까 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목표가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9월 달에 투병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뭐 23년, 24년, 25년 9월 달이잖아요. 만으로 3년 된 겁니다. 다음 달에 10월 달 검사 기록을 갖고 오면 저는 4년 차 투석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년 차지만은 앞으로 동물 신장을 이식 받는 데까지는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앞으로 저의 투병은 최소 5년에서 10년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 바람은
제가 이제 75년생이고, 제가 이제 51세거든요. 51세인데, 환갑 되기 전에 이식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식을 받고,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왜 60이면 다 깎여진 거 아니냐고 하실 줄 모르겠는데, 이 자기가 한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거예요. 어? 당연히 인생은 젊음이 이미 지나갔죠.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음. 이렇게 투석을 하시고, 이 신장병 환자들이 길어야, 많이 살아야 투석을 하고, 5년, 10년 아닙니까? 더 많이 살면 15년, 20년.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악착같이 행복하게 100세 넘어서 생을 마감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반 산 거예요, 이제 반. 그리고 10년은 좀 더 고생하고, 10년 뒤에는 이식을 받아서 또 제 인생을 새롭게 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중단하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100세 건강을 주제로 저는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투석 직전에 말기 환자잖아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때는 일주일에 러닝을 14km, 15km를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을 9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줄였죠. 이전에는 속도 10으로 이렇게 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속도 7로 편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속도를 제가 10으로 설정을 해 놓으니까 심장이 과부하가 걸렸다. 과부하가 걸린 거는 NT 프로 BNP라는 검사가 있는데 거기 검사에서 좋지 않는 수치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래서 저는 운동을 요즘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고강도로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중강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튜브의 설정은 100세 건강. 이게 100세까지 사는데도 원활하게 운동하면서 등산할까 하면서 즐길 거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고 제어가율은 이제 15에서 멈추지 않고 16까지 올라왔다. 다음 달에 또 15로 떨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2달, 석 달, 반년이 지나면서 제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최소 한 17, 8%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타틴 C는 정밀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34까지 안 좋아졌다가 차근차근 회복하고 있는 모습. 6월 달에 4.34, 7월 달에 4.06, 8월 달에 3.88, 9월 달에 3.85. 이것도 한 3.5까지는 상승을 하고 싶은 아니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타틴 추정 GFR은 뭐냐면은 11.49가 찍혔다는 것.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는 12.85였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노력하면 한 12에서 13%까지는 또 올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투병을 하면서 어때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특히 이기나 상교 환자는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4기, 5기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족발 한 점 먹고 본 수치가 뛰어버린다든가 크리아틴 수치가 날아간다든가 이런 거를 겪게 되면 굉장히 멘탈이 흔들립니다. 멘탈이 터지죠. 그리고 먹고 싶은 거를 먹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지쳐요. 예민하고. 음.
하지만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된다. 남이 뭐라고 할지언정, 의사가 뭐라고 할지언정, 자기 투병은 자기가 묵묵히 해 나가야 한다. 아시겠죠? 자, 요산 수치. 요산 수치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4.4로 무난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문제가 됐던 게 칼슘이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 제가 칼슘 수치가 하루 권장량이 약 800에서 1000인데 제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게 3, 4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반틈이 안 된다는 거죠. 반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은 정상 수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쩐다? 왜 정상 수치가 나왔다? 제 근육이나 제 뼈에서 칼슘을 빼서 혈중으로 치환하고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에서는 칼슘이 정상 수치로 나왔지만 칼슘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고, 칼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갑상선 항진증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갑상선 항진이 생기게 되면 체내에서, 그러니까 근육이나 뼈에서 인과 칼슘을 빼내버려요. 영양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왜?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신장이 그걸 하게 되거든요, 몸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 왜? 그러게 부갑상선 항진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심장이 불편해진다. 왜 불편해지냐면은 우리가 인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인이 높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이라는 것 자체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인이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 고인산 혈중이 되는 것이죠. 고인산 혈중이 되게 되면 피 속에, 혈관 속에 인이 많아짐을 의미하는 거고, 인이 배출이 안 되면 인이 굳게 돼요. 인이 굳게 되면 우리가 석회질 끼듯이 석회가 끼게 됩니다. 혈관 속에.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이 딱딱해지겠죠.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잘 흐르겠습니까? 잘 흐르지가 않죠. 잘 흐르지가 않으니까 심장이 어떻게 돼요? 펌핑을 세게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고혈압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고혈압만 되는 게 아니라 심장에 가부하가 생기면서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심장 근육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부정맥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칼슘이 부족해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칼슘이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혈중에 인과 칼슘이 많아지면서 혈관이 딱딱해져 혈압을 유발하게 되고, 혈압이 유발해지면서 심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경색으로 이어져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심각한 질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인 수치가 4.5라고 정상으로 나왔죠. 자, 근데 왜 이것도 문제가 되냐? 자, 의사 입장에서, 병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루 인을 권장량이 있잖아요. 하루 인을 섭취할 수 있는 권장량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보세요. 하루에 신장 가이드라인에서 말기 환자는 1000mg의 인을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인을 1000을 먹지 않고 500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계치가 4.5잖아요. 그러면은 한 3에서 3.5가 나와야죠. 왜?
인을 하루 섭취량이 1000인데 제가 반 튼밖에 안 먹으면 인 수치 확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인을 적게 먹었거든요. 월등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4.5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혈중에 고인산 혈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돌려듣기 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 고인산 혈중도 검색해서 찾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몸속에 칼슘과 인이 체내에서 뼈와 근육을 분해를 해가지고 어거지로 치워놓고 있다라고 단정을, 추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대책을 세워야죠. 자, 나트륨 수치는 뭐 138로 큰 문제도 없고, 칼륨이 지금 이래 5.9가 찍혔습니다. 이제 5.9도 칼륨도 굉장히 적게 먹은 상태였거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검사 직전에 제가 한 2, 3일 정도 그 야채쌈을 많이 먹었거든요. 야채쌈. 그리고 호박잎 같은 거, 삶은 호박잎을 싸서 좀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계산해가지고 칼륨 수치를 더 적게 먹긴 먹었는데, 5.9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칼륨을 분해를 못 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5.9가. 마찬가지로 칼륨이 5.9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말합니다. 아, 지금 2달 연속 지금 높게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높게 나오면 칼륨 또 제거 약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칼륨 수치를 또 낮춰야 됩니다. 자,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마그네슘, 이온화칼슘도 체내에 이제 혈중 칼슘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는 정상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정상이라고 나오지만 이 칼슘은 제가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칼슘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부족분을 내 뼈와 근육에서 땡겨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성지방. 제가 이제 6월 달에 보면 152였잖아요. 자, 그때는 투병을 진행을 하면서 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막 운동도 고강도로 해버리니까 계속 몸무게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천연꿀을 먹었어요. 천연꿀을 먹으니까 중성지방이 15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달부터 꿀을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성지방이 조금씩 점차 줄어들었다. 그래서 현재는 104까지 떨어진 상태죠. 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 HDL도 79를 지킨 거 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죠? 자, 이상으로 9월 달에 검사 기록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다음 편에는 검사 결과에서 제가 이제 그 칼슘이 뭐 안 좋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칼슘이 안 좋다고. 그거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